오늘도 이제 야구 두 경기 진행됩니다. 지금 KBO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KBO 열심히 봐드렸습니다. 사실 무용지물이었어요. 이제 날씨 때문에 저도 잠깐 보다 왔습니다만 이제 비 때문에 잠깐 경기가 중단됐다 시작된 것도 앤더슨이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다가 이제 괜찮아졌다 해서 돌아왔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었다고도 생각 들고 날씨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제 피칭을 못했던 것도 양 팀 투수들에게 서로 같이 작용됐다고도 생각은 하긴 합니다. 다만 앤더슨의 구속이 오늘 완전 급격하게 빠지면서 결국 비기닝 허용하면서 한번 지금 SSG가 밀리고 있는 추세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계속 세 번이나 4회까지 리드오프 타자들이 출루를 했는데도 그걸 득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SSG였고 토론토 같은 경우도 사실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통틀어도 이 결과는 3대1이란 결과는 사실 나왔으면 안 되는 경기 결과였어요. 이게 뭐 야구니까 스포츠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그래서 스포츠인 건데 분석적으로 봤을 때 토론토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 지표와 그 다음에 시애틀의 투수 불펜 지표 보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애틀의 투수들을 고평가하더라도 토론토의 타선은 오늘 경기에서 1.2안타만 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거는 피해갈 수는 없었고 저도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최대한 조금 그래도 세심하게 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토론토와 시애틀 경기입니다. SBG와 이제 로이스 길버트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도 사실 우한 정통파 투수가 나온다라는 입장을 이제 토론토의 입장에서는 상대함에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도 토론토는 타선에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아까 라이브에서 잠깐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어제 토론토 기준으로 토론토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요. 토론토의 라인업에 지금 OPS 1이 그 가을 야구 OPS가 1이 넘어가는 타자만 지금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타격을 못했음에도 벌쇼 게레로 주니어 뭐 이런 애들은 타율이 5할 4할까지도 아직까지 유지될 만큼 그만큼 디비전 시리즈에서 엄청나게 압도적인 타격을 보여줬던 게 토론토였어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공백이 있었음에도 실전 감각이 떨어지지 않고 홈에서부터 양키스를 학살하는 타격을 보여주면서 기세를 올렸던 게 토론토인데 어제 경기에서 시애틀은 밀러를 벌크용 투수 정도로만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불펜 투입을 많이 쓸 걸로 생각을 하고 전개에 임했습니다만 밀러가 압도적인 피칭을 또 해주면서 불펜까지 아끼는 그런 이제 경기를 했다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뒷심 부리는데 조금 시애틀이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애틀이 지금 15회까지 가는 정말 피 튀기는 혈투를 치르고 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하루에 45시간 짧은 시간이랑 이런 것들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휴식이 있었다 보니 불펜 운영에서 피로도는 있어도 불펜의 운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어제도 보니까는 구속이 빠지는 것도 없고 스피어도 마찬가지고 다 괜찮은 피칭을 또 해줬던 걸 생각하면 오늘도 시애틀의 뒷심 자체만큼은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 이제 오늘 시애틀 타선이 어제도 사실 칼날리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묶이는 모습도 있었고 사실 토론토를 상대로 그렇게 완벽한 공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제는 완벽한 투수전 양상이었었죠. 이제 오늘도 토론토의 선발 투수를 생각하면 시애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제도 이제 가우스먼이 등판을 해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사실 그 칼랄리의 동점 홈런을 맞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우스먼의 피칭은 분명히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우스먼이 그렇게 경기를 하면서 결국 스플리터의 활용도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SBG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공을 던지고 있고 이 SBG 또한 스플리터 투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도 무려 98이닝만 던지면서도 160개나 되는 삼진을 잡을 만큼 그 스플리터와 패스트볼 조합이 굉장히 임팩트가 큰 토론토의 유망주 랭킹 현재로선 1위의 투수가 이렇게 등판을 가을 야구에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늘도 토론토 입장에서는 SBG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도 불펜에서 사실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발랜드도 그렇게 쓰고 했지만 일단은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시애틀 입장에서도
투구수가 이제 스피어, 브래시, 무녀즈 전부 다 투구수가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오늘 연투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 입장에서도 오늘 불펜을 조금 많이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토론토는 아쉽게도 결국에 보비셋이 베이스러닝까지 훈련을 임했음에도 결국 이제 이번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보비셋을 로스터에서 제외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비셋이 못 나오는데 시애틀은 이제 브라이언 우라는 선발 핵심 자원이 이제 가슴 이제 대흉근 부상이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부상해서 이 챔피언십 로스터에 다시 들어오면서 아마 3차전 내지 4차전에서 선발로서 이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펜들이 더 벌크 이닝을 던지면서 불펜들이 다 짠 맞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아도 될 이제 핵심 자원이 돌아왔고, 이제 오늘도 이제 길버트 이후에 불펜 투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선발 자원의 빈자리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는 불펜 운영 따위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투수선 양상에서 경기에 조금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이게 제가 뭐 멤버십 분들께는 다른 리그들도 다 지금 보여드리고 북미 스포츠는 다 트리거를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MLB만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니까 다 같이 보면 또 좋으니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유료 지표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배팅 시그널 자체는 시애틀의 경기는 7.5 오버의 트리거가 나와 있고요. DK라는 이제 업체에서. 그리고 미러키 경기는 언더로 트리거를 주고 있습니다. 8점 기준점이에요, 대신에.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은 사실 오버 트리거를 내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 경기는 토론토의 타선이 어제 같은 침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금 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불펜 운영에서도 사실 문제는 토론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애틀이 지금 이제 디비전 시리즈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 수치만 보더라도 계속되는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 시리즈가 행해지고 있고, 결국 이 시애틀 입장에서도 오늘 타격이 이제 폭발을 하려면은 사실 홈에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원정 경기에서 시애틀이 보여주는 이 타격 수치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지표를 사실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 시애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원정 지금 시리즈 3경기 치르면서 타율 자체는 2할 2푼 8리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토론토는 지금 뭐 원정에서 2할 8푼대, 홈에서 3할 1, 2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을 만큼 양 팀의 타격 수치 자체가 많이 차이 납니다. 즉 토론토가 선발에서 밀리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토론토의 타선이 살아나기를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타격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 홈런을 그렇게 시애틀이 때려내면서 점수를 내고 있는데 토론토도 지금 시리즈 치르면서 홈에서 3경기 만에 홈런 9방 때린 팀이에요. 그만큼 장타력이 살아있다 보니까 길버트 같은 정통 우한 투수가 버텨내기 의외로 어려운 경기가 다시 한번 될 것이라는 예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시그널 자체는 오버를 보고 있는데, 오버를 내기에는 이제 가을 야구 특성상 투수들의 이제 무지성 투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점수가 좀 굳어지는 양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타격의 이제 장점이 있는 쪽은 아직까지는 토론토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 승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접근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다만 이거는 저는 배팅하기에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TBD가 걸려있는 이 미러키 경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게 조금 있는 경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토론토는 타격이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버리고, 세비지라는 루키가 데뷔 첫 해 만에 이제 정규 시즌도 한 4경기인가 그때 4경기인가 3경기만 뛴 상태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그러고 로스터에 들어가지고 가을 야구를 이렇게 캐리해야 되는 스스로 이겨나가야 되는 입장에 이제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어린 선수에게는 부담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변수도 같이 끼어 있는 경기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경기를 무게감 있게 다루는 것은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이 경기는 토론토가 그래도 홈에서 타격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내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론토 다시 한 번 더 승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와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 언더의 트리거가 나고 있는 경기인데, 이제 블레이크 스넬이 나오고, 이제 미러키는 오늘 호세 퀸타나가 많은 이닝을 책임질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밀러가 원래 길게 던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한 바퀴 돌고 위기 오면 바꾸려고 했는데 위기가 안 와요. 솔로 홈런 한 개 맞고 열 몇 개를 갖다가 아웃카운트를 계속 잡아내면서 위기 오면 바꿔야지 위기 오면 바꿔야지 했는데 위기가 계속 안 옵니다. 계속 썼죠. 그래서 투구수 관리도 너무 극강으로 잘 되고 해서 시애틀은 의도치 않은 이제 행운의 경기를 조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러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프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프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많은 이닝을 책임질 것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다라고 유력하게 보여지고 있는 선수는 이제 저 누구야 호세 퀸타나입니다. 그리고 2차전에는 프레디 페럴타가 나올 것으로 이미 거의 생각을 굳히고 있는 미러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호세 퀸타나의 3이닝 이상의 피칭과 함께 미러키의 투수들의 대거 투입이 좀 대거 투입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호세 퀸타나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다저스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세 퀸타나가 데뷔하고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다저스의 타선 로테이션 이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타자들 전체 타자들에게 커리어 통산 상대 전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무키 베츠도 34타수 9안타 2할 6푼 5리 수준이 형성되고 있고, 프리먼도 2할 5푼대, 그 다음에 핵심 타자라고 하면 뭐 가을 키케 2할 3푼대, 윌 스미스 1할 6푼 7리, 맥스먼시 2할 2푼 1리, 그 다음에 뭐 테오스카 6타수 무안타 영할 기록하고 있고요. 요런 성적들이 조금 나오면서 실제 퀸타나가 지금 커리어 동안에 다저스 상대로 73.2이닝을 소화하면서 2.32라는 ERA로 다저스 타자들에게 꽤나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퀸타나가 나와가지고 타선 한 바퀴 정도까지는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막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그리고 미러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번 가을 야구 동안에 포스트 시즌 전체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미러키 투수들의 이 성적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실제 미러키가 경기 이긴 거 보시면은 투수들이 버티고 야금야금 홈런 가지고 점수 내 가지고 이제 이기는 그런 양상이 꽤나 많이 여러분들도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실제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한 번 나왔습니다만 그랜트 앤더슨 같은 경우도 사이드암 피처로서 그 바깥쪽 스위퍼가 굉장히 위력적인 투수인데 걔도 이제 2이닝을 무실점을 일단 맞긴 막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완에서는 LCB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LCB가 가장 핵심으로 좀 불안한 선수인데 그 자완 대체 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일단 이제 코에닝으로 한 명 또 버텨주는 선수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에닝에 뭐 미어스 3경기 나와서 무실점, 뭐 그 다음에 패트릭도 그 포효를 보여줬던 압도적인 위기 탈출 능력 보여줬던 패트릭도 4경기 나와서 4.2이닝을 무실점으로 삼진만 6개 무사사구 퍼펙트 피칭을 하고 있고, 유리베도 2경기 3이닝 무실점, 지금 맥일 같은 경우에도 3경기 나와가지고 2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정말 좋은 피칭을 불펜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저스가 지금 필라델피아랑 경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타격을 잘 쳐가지고 올라왔냐? 아니죠. 오타니가 지금 실제 기록하고 있는 성적 자체가 18타수 1안타인가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약한 모습을 지금 오타니가 보여주면서 리드오프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타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 속에 지금 나머지 타자들 중에서도 사실 다저스가 올라오면서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타자들이 뭐
사실 읊어봤자 그렇게 지금 뭐 가을 키케, 그 다음에 테오스카 에란데스, 그 다음에 토미 현수 에드먼, 오히려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무키베츠, 프레디 프리먼, 오타니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타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부터가 다저스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은 분명히 더 높은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 보면은 퀸타나 이후에 미러키 불펜들이 다저스의 타선을 계속해서 끊어가면서 막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넬이 버티고 나서 다저스가 운영할 수 있는 수준 자체는 이미 제가 아마 가장 벽을 크게 느꼈지 않나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열렬히 다저스의 몰락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그걸 결국 필라델피아도 뚫지 못했고 다저스의 불펜진은 생각 이상으로 단단했어요. 스넬이 6이닝을 버텨주면 오늘도 다시 한번 글래스노우를 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스넬 나오고 글래스노우 나오고 사사키는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열심히 필라델피아에 응원했지만 못 뚫어낼 정도로 굉장히 견고했었고, 오늘도 그 스넬이 보여주고 있는 그 탈삼진 능력 자체가 미러키가 사실 좌투수에게 약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좌투수 상대로의 이 순수 데이터만 보면 미러키는 생각보다 스네리 공을 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단 그게 이전에 좌투수를 미러키가 상대했던 게 이 보이드와 그 다음에 이마나가였거든요. 근데 보이드와 이마나가와 이 스넬의 구위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이드도 실제 위닝샷 94마일, 이마나가도 두 번째 등판에서 미러키를 상대로 최고 구속 94마일을 찍었는데도 성적이 좀 아쉬웠었죠. 근데 스넬은 기본 97마일에서 8마일을 꼽아내고 거기에 이 떨어지는 이 커브볼의 구종 가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결국 오늘 경기에서 그 9위 싸움에서 미러키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스넬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저스 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쉽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의 차이가 0.2배당의 차이가 나면 저는 정배당은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제로 다저스가 현재 국내에서 1.48배, 해외에서 1.68배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 조금 더 다저스를 너무 빨아주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러키도 총력전을 해서 불펜을 다 끌어모으면 결국 지금 미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콘트레라스를 필두로 해서 앤드류 본드 장타력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고, 콜린스 그 다음에 지금 잭슨 초리오 그 다음에 옐리치 타격 절대 약하지가 않거든요. 다저스가 근소한 격차에서 조금 불리한 게임을 실제로 또 후반에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보니까 저로서도 지금 해외 트리거도 실제 언오버 트리거가 안 나와 있죠. 예, 그거만큼 타이트한 경기 저도 예상하면서 좀 언더 게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대해 오늘 두 경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안으로 생각하는 그 양상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내일도 그런 데이터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조금 지금 이 매치업 자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 어느 정도 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수준의 매치업입니다. 실제로 그게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고, 지금 구매율 정도로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면 유료 지표입니다. 이것도 현재 토론토에게 구매율은 커버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커버스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67%가 토론토 승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시애틀은 반대로 33%죠. 근데 구매 자금은 토론토에게 이 80%가 몰리면서 이 거액의 돈은 토론토 쪽으로 더 몰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와 다저스의 경기는 다저스가 57%의 구매율이 나타나고 있고 미러키에게는 43%의 구매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매 자금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요 이게 구매율이고요. 옆에 보이게 되는 게 이제 구매 자금인데 실제로 이 보시면은 20대 80 해서 토론토 쪽에 돈이 몰리고 있고 미러키 쪽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유료 자료예요. 유료 자료. 이 로그아웃해서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잠금 표시가 나타납니다.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유료 자료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만큼 좀 잘 파악하셔서 사실 이게 뭐 돈이 몰린다고 무조건 적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 그래도 어떻게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해서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좀 공유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은 토론토 승과 다저스 언더사이드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축구라든지 이런 경기들과 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과를 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 이미 표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풀 베팅 해가지고 배트맨 구매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풀베팅을 때렸고요. 오늘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구매율이 얘네들의 기준점이 달라요. 보시면은 오늘 둘 다 7.5로 잡혔네요. 잠깐만요. 로그인 좀 다시 하고. 언오버 구매율은 이거 다 보여주면 멤버십 분들이 이거 삐지는데, 언어부 구매율은 다저스 7.5에서 오버, 그 다음에 시애틀도 7.5에서 오버 쪽으로 60% 이상의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언더를 안 보고 있는 경기기는 합니다. 언오버가 다저스도 오버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베스트 오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버 기준점이 8에 박혀있거든요. 8. 이게 8에서도 지금 오버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저는 그래도 언더 게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경기가. 네. 그리고 지금 트리거 자체도 저게 돈의 흐름은 저런데 이제 큰 돈이죠. 이제 회사들이나 큰 돈은 이미 언더 쪽으로 조금 트리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저거를 조금 더 많이 구매율보다는 요 트리거랑 제가 생각하는 경기 운영이랑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야구 정리될 것 같고요. 녹화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에서 축구 일단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저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